미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치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CDC에서 발표를 했어요. 마스크 실내에서는 백신 맞은 사람도 써라. 근데 이게 잘 읽어보면은 추천 혹은 권장 사항인 거고, 얘네가 가이드라인을 잡은 게 10만 명당 50명 이상의 감염자가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는 지역 같은 경우 이제 펜실베니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국 전체로 보면은 지금 7일 평균은 7만 1000명이고 이제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되네요, 하루에요. 제가 사는 이제 펜실베니아를 보면은 지금 7일 평균은 912명, 그리고 새로운 케이스는 1800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카운티를 보면은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미국을 어때요? 라고 보기에 말하기가 참 애매한 게, 제가 사는 카운티는 7일 평균이 23명이고, 25명이네요. 이제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겠네요. 7일 평균이 25명이 넘으면은, 신규 확진자는 53명인데, 요게 7일 평균으로 25명 이상이면은, 이제 회사에서 마스크를 쓴다고 GM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 볼까요? 그래서 미국은 많이 쏟았죠. 여기 사람이 많이 모여 사니까. 최근에도 그리고 8,500명, 7일 평균. 이게 전 좀 평균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국 바이러스 확진자가 어때요? 라고 물어보기 참 힘든 게, 이렇게 주마다 되게 달라요. 알라스카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되게 많이 쏟았네요. 그래서 딴 데 한번 어디 가볼까요? 어디 볼까요? 플로리다가 아마 심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여기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파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캘리포니아도 당연히 심하겠고, 이렇게 주별로 구글 가셔가지고 그냥 코비드 스태티스틱 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 가지 주별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별로 제가 왜 보냐면은, 물론 대형 글로벌 이런 회사 애플이라든가 구글 이런 애들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리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 지역에 퍼져 있으니까 심한 지역도 있고 덜 심한 지역도 있으니까 이렇게 매출이 혹은 영향이 상쇄가 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중소형주를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별로 좀 지역의 강소 회사들 혹은 이렇게 해서 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좀 확인을 해주는 편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북동부에 있는데, 여기는 신규자가 오늘은 없었네요. 신규 확진자가. 그리고 7일 평균 80명. 그래서 만약에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어느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가, 요것도 이렇게 확인하려면은 구글 가셔가지고 이렇게 주별로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코비드 저 확진자를 제가 오늘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게 JP모건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SM 매니저들한테요. 근데 요게 영향을 안 준다고 말한 거거든요. 예전보다 많이 이렇게 숫자가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여기쯤 있었는데, 뭐 이게 점점 올라와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의미는 있지만 뭐 약간의 영향만 있을 것이다 하는 게 43%로 조금씩 이렇게 좀 줄어든 영향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저는 그래요.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을 보면은 좀 그 방향은 피하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렇더라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도 12월 달에 다 그랬잖아요. 달러 약세, 그리고 이머징 마켓 잘 된다. 근데 지금 결과를 보세요. 지금 뭐 6월, 7월부터 이머징 마켓에는 중국이 인덱스에서 비중이 한 35% 정도 되니까, 중국이 박살나니까 지금 다 이머징 마켓 전체로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 공물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엔겔 지수가 높은 이런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내려앉고 있고, 그의 시간을 조금 벌어주는 페드의 배려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테이퍼링을 좀 늦춰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 마켓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고, 그러니까 또 자국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이런 악순환으로 갈까? 이제 경제가 둔화해서 피크아웃 한 건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머징 마켓은 안 좋아졌고, 달러도 뭐 약세로 가긴 했지만 다시 막 강세를 보이고 있다,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요런 모습 다시 보이고 있어요.
이게 또 물론 내려갈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달러 인덱스의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절반이 넘었어요. 이제 54%가 코비드 19 요 변이 바이러스가 마켓에 하반기에 영향을 안 줄 거다.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이 확률이 더 늘어나면은 저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려 그래요. 말 나온 김에 달러 인덱스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때가 12월 말이거든요. 요때가요. 그러면은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약세가 됐나요? 아니면은 강세가 됐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약세를 바라보니까 오히려 강세가 됐다가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제 이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코비드 19 이 변이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이게 진짜 영향 안 줄까? 전 처음에 백신도 많이 맞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덜 감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백신 맞은 사람들도 이제 브레이크드루라 그러죠. 감염 되는 거요. 백신 맞았는데도. 그래서 그런 게 좀 생기고 있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오히려 좀 더 압박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제가 사는 지역만 하더라도 이제 마스크 쓰는 사람을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 그림은 지금까지 이 백악관 행정부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던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던 이 첫 번째 연도의 미국 증시 흐름, 즉 패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8월 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락을 하고 또 이제 10월까지 쭉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락하려면 하락할 이유들은 엄청 많아요. 뭐 테이퍼링을 9월부터 해야 된다라고 뭐 연준의 어떤 총재가 뭐 주장하고 뭐 얘기하고 인터뷰하고 또 뭐 국채 발행을 더 못하고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이제 8월 달에 다 의원들 휴가 갔으니까 이제 이것도 연기되고 근데 이게 다 돌이켜 보면은 다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은 옐런 재무부 장관이 미리 그 전부터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미 마켓에 이미 프라이싱 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첫 번째로 코비드 19 작년 3월 달에 이미 한 번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다시 그 정도 하락을 할까? 이미 한 번 겪었고 어떻게 변했는지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하락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S&P 500이 6개월 연속 상승을 했어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오면서. 이 말은 유동성이 충분히 마켓에 많고, 그리고 마켓이 좀 강하다는 신호다. 물론 지금 썸머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S&P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채널을 타고 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락을 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DP 이번에 얼마큼 나왔죠? 뭐 기대치만큼은 아닌데 일단 뭐 기저효과라도 볼 수도 있죠. 6.5%나 나왔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죠? 지금 유동성이 지금 이렇게 공급되고 있거든요. 이 통화 정책이 굉장히 완화적입니다. 이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유동성이 얼마 정도 급이냐? 역대급이에요. 2008년도 그 대공황, 그 경제 위기 그 겪고 나서 쭉 세 번의 퀀터테이브 이징을 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했어요. 요거에 이 QE 한 거에 지금 거의 3배만큼이 계속 지금 마켓으로 펌핑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8월에 만약에 하락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9월 달에 좀 하락을 하더라도 이거는 어차피 가을에 그리고 겨울에 이렇게 상승하기 위한 셋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하락할 이유를 찾자면 엄청 많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할 이유를 또 찾으면 엄청 많아요. 제가 또 S&P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이 S&P 500도 보시면은 쭉 이렇게 채널을 타고 계속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를 100일 그 평균선을 해놨는데 50일 이동 평균선을 하면은 50일을 딱 한 이 정도 되겠죠. 딱 터치하고 바로 반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로 보면은 S&P 500이 인덱스의 이런 성격, 성향
이런 패턴이 변하지 않았다. 단지 조금 변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하는 요 길이가 점점 이렇게 짧아지고 있어요. 특히 지난번 최근 마지막 이런 조정도 아니죠. 살짝 하락했던 요 시기를 보면은 하루만 떨어지고 하루 만에 바로 반등을 했어요. 이날 같은 경우도 한 2, 3일 떨어지고 바로 또 2, 3일 뒤에 반등을 하고 요때랑 이런 기간을 비교해 보시면은 기간 조정의 그런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마켓의 성향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런 퍼스널리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50일 뭐 이동 평균선이 닿기만 하면은 뭐 지금은 일단 매수를 해야죠. 어차피 그런 것 같아요. 마켓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처럼 두려움이 있고 아 언제든지 하락할지 몰라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 풋옵션 S&P 500에 대한 풋옵션도 풋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게 풋이 많아졌다고 하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비하고 있을 때는 특별히 막 큰 의미 있는 조정이 나타나지는 않는다.